얼마 전 시행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부자의 기준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38.8%는 총 자산 10억 이상이면 부자라고 답했으며 19.8%는 20억 이상, 14%는 30억 이상이면 부자라고 답했습니다. 자산이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넘는 부자는 드물어도 몇십억 정도의 자수성가형 부자라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10억대의 자산을 가진 사람을 작은 부자라고 칭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롤모델인 셈이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졌다는 것인데요. 유명한 운동선수가 좋은 예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매일같이 연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투수 중 한 명입니다. 3번의 싸이 영상 수상과 200승 투수 중 최고 승률, 3000 탈삼진 등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경기가 있든 없든 자신만의 루틴을 갖고 연습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피겨 선수 김연아는 세계 신기록을 11번이나 경신했습니다. 여자 싱글 최초로 그랜드슬램 달성, 올림픽에서 쇼트, 프리 총점 모두 세계 신기록을 세운 최초이자 유일한 선수입니다. 선수 시절 독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연습벌레였습니다. 좋은 습관은 오랫동안 같은 노력을 반복할 때 만들어집니다. 15억 작은 부자 현주 씨의 돈 관리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부자 현주 씨는 결혼할 당시 15억 원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당시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작은 평형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꾸준히 받고 있었고 주식에도 관심을 갖고 3억 원 정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월급만 가지고서 이런 자산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녀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을까요? 현주 씨는 좋은 습관 4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성공의 경험 쌓기. 핏 본업에 집중하기. 영화 쇼생크 탈출은 주인공 앤디가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쇼생크 감옥에 갇히면서 시작됩니다. 감옥 안에서 친구 레드의 도움으로 작은 암석 망치 하나를 갖게 됐습니다. 농담으로 작은 망치로 벽을 뚫는다면 600년은 걸릴 거야 라는 말을 들었지만 20년 만에 감옥벽을 뚫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하룻밤 한 줌 흙이 쌓이면서 두꺼운 감옥벽을 뚫어낸 것입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선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성공 경험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하고 작은 경험이었겠지만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프로젝트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재테크의 기본은 몸값 올리기, 연봉 인상입니다. 둘째, 다이어리를 쓰는 메모 습관. 처음에는 일어난 일을 적는 일기 수준이었습니다. 가계부를 쓰면서 일기와 가계부를 겸용하게 되었고요. 재테크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경제 공부를 위한 메모로도 쓰이고 업무에 필요한 개선점이나 노력할 부분을 적는 용도로도 사용했습니다. 기록하는 습관은 적으면서 한 번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기 용도입니다. 월결산을 하면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들여다보기 때문에 반복을 통해 기억에 각인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셋째, 싱킹 생각 훈련하기. 경제기사를 읽을 때 팩트 체크를 하고 예상 시나리오를 떠올려 보는 것은 투자를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뉴스만 보고 투자를 결정해선 안 됩니다. 뉴스는 이미 알려지고 선반영된 사실을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평소에 경제지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3가지는 금리, 환율, 주가입니다. 위 3가지만 안다면 경기가 상승 추세인지 하강 추세인지 파악할 수 있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할 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다면 시중에 돈이 풀리고 있는 것이므로 적극 투자 시기입니다. 환율. 예를 들어 환율이 1100원이라고 가정해보죠. 환율이 1300원이 되면 1달러를 갖기 위해 원화를 1300원을 줘야 하므로 환율이 높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데요. 환율이 높을 때는 외국인의 돈이 빠져나가므로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주가는 국내 주가지수인 코스피, 코스닥과 미국 주가지수인 다우, 나스닥 지수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매일 기록하면 흐름이 파악되고 많이 떨어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적극 투자를 고려할 시기가 됩니다. 넷째, 저축 먼저 소비는 나중에. 핀 예산 작성에 지출하기. 고정지출, 변동지출, 기타 지출. 3가지 지출 항목에 대해 각각의 예산을 두고 관리합니다. 소비 항목을 리뷰해보고 무엇에 썼는지 적절하게 쓴 것인지 생각해보는 정도면 됩니다.
첫 숟갈의 밥이 가장 맛있고 배가 많이 부를수록 맛있다는 느낌이 떨어집니다. 소비 간격을 조절해 지출하면 만족도가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연속 3일 외식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외식이 만족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에 맞춰 예산을 짜면 효과적입니다. 3가지 예산 중 한도보다 더 쓴 금액이 있다면 다른 항목에서 금액을 가져와 예산 총액은 변동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첫째, 몸값을 올리는 본업에 집중해 월급을 올리는 데 집중합니다. 둘째, 일기 가계부 공부 내용을 하나의 다이어리에 기록해서 같이 관리합니다. 셋째, 금리, 환율, 주가를 기록해 올라가고 내려가는 흐름을 익혀 투자에 이용합니다. 넷째, 저축을 먼저 하고 나머지 돈으로 지출 예산을 짜서 소비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위 4가지 습관이 현주 씨가 작은 부자가 된 성공 이유입니다. 유명해진 노년의 피카소가 파리 한 카페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냅킨을 주며 그림을 부탁하였고 피카소는 그림을 그려주며 50만 프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분 만에 그린 그림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행인의 말에 피카소는 이 그림을 그리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공의 결과만 보면 운이 좋았겠거니 싶지만 결과를 얻기까지는 작은 노력의 시간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독하시고 성공하는 책 읽기 하세요.